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김준희입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저희 선배님들을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이신 전용기 선배님께서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다,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개인의 카톡을 연락한 것을 검열하겠다는 내용을 내포한 이러한 발언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비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러한 발언이 논란이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이가 없었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의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부끄럽고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전용기 선배님을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추미애 선배님께서는 육선 정치인으로서 한양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끄러운 선배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아들의 군복무를 도운 것을 포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입법 폭주에 힘을 쓰고 계시고 국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특히 계엄 방지 3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계셨습니다. 탄핵 남발, 입법 폭주로 이미 입법부의 권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은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내란이라 칭하며 방지하는 법안조차 내는 것은 대놓고 입법부가 독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국가론의 임종석 선배님, 가족회사인 선관위가 투명하다는 박희승 선배님 등등 다양한 선배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 사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25학번 문주선입니다. 저는 오늘날 기본적인 가치가 얼룩지고 더럽혀진 대한민국의 정치 작태와 우리의 부끄러운 선배들이 그 일선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깊이 통감하여 한 명의 건국인으로서 깊은 책임을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념 건국, 허심 위족, 고 유석창 박사의 말씀처럼 국가와 민족의 안녕을 기원하며 이 사과문을 낭독합니다. 우선 제 선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과거 서총련의 지시를 받고 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서 사제폭탄을 던지는 그것도 사람을 향해서 던지고 쇠파이프로 집안을 부수고 직원을 인질로 잡아 농성하였으며 바닥에 신호를 부려 방어테러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사건으로 2년간의 징역을 살고 미국에 다시는 입국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러한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맹국인, 동맹국인 미국에 반대하는 이런 위험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 신념을 현재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서총련은 NL 위주의 단체였고 그분 또한 그러했습니다. 민족해방, 민중, 민주주의라는 일명 삼민투라는 미명하에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서 바라보고 한강의 기적을 불러온 사람들의 업적을 극구 부정하며 오히려 우리 민족을 탄압하고 세뇌하는 악독한 민족 분단의 원흉인 북한 수뇌부를 두둔합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해서 거기에 심취하고 연구하고 재해석해온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탁 통치 당시의 소련군은 해방군이었고 미군은 점령군이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그 근본부터가 미국의 식민지로서 세워진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입니다. 전공도 경력도 이렇다 할 무언가가 없지만 친명계 강경파라는 타이틀에 힘입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분은 다른 법조계 정치인들을 제치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고는 그 권위에 힘입어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의원들을 트집 잡아 힐난하고 흑역사야 할 자신의 과오를 훈장마냥 떠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되어 사상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처 따위는 없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을 꿈도 꾸지 못하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일벌백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확고해야 한다. 이 발언이 당신께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인 걸 모르십니까?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테러 행각을 벌이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말에 힘이 실리질 않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더니 그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하 조직의 젊은 일원일적에는 소수를 탄압한다고 억울해하면서 정작 자기네들이 권력을 쥐어잡자 나라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을 핑계로 협치가 아닌 강압의 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젊었을 적에 그렇게 분노하던 파시오 정치를 지금 자신들은 죄책감조차도 없이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작태를 볼 때면 100년 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떠오릅니다. 거대 야당이 타 정당 의원들을 협박하고 설득해서 세계 최대 악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바이마르 공화국은 멸망했습니다. 선동꾼을 유세장에 심어두고 그렇게 집단 체면을 걸어서 대중을 조종했습니다. 정보를 통제하고 여론을 호도해서 정의의 사도인 양 유난을 떨었습니다. 그분의 정확히 40년 후배 그리고 공과대학의 후배로서 이러한 선배가 그리고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이러한 선배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께 무한한 죄악감을 느낍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있어 국가에 사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극우라고 진뭉개고 두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에 왜곡된 이념을 씻어내고자 당신들의 삼민투라는 것이 그러했던 것처럼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이른바 삼반투라는 안티테제가 되어 이것이 크나큰 해일로 일어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이 물결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이끌어갈 파도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법 탄핵을 주도하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을 배출한 중앙대학교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진솔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재명 의원의 타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중앙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저의 선배 이재명 의원을 고발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7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향해 줄탄핵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의 권한이 정지된 당시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탄핵되도록 만들며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일에 대해 이재명 의원은 이 일이 핵무장론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고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반미, 친중에 외연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순적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칭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방제 통일이 필요하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의원의 행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중앙인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한국의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의원은 입에 담기도 힘든 반인륜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중앙인의 의에 죽고 참에 살다 그 교훈을 내다버린 선배 이재명의 정치적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배움과 성장에 참된 인재를 키워내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명예가 한 사람으로 인해 실추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중앙대 선배이며 중앙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중앙대 동문 343명을 대표하여 우리 중앙대는 그가 저질러 놓은 만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국정을 문락해 만든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 대표 하태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자유대한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학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반국가 세력의 본거지로 기능해왔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선배들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석기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북한과의 전쟁 발발 시 후방 교란을 계획한 혐의로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력시설과 통신망 등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하고 무기를 제조 및 탈취하며 경찰서와 같은 핵심 거점을 타격하여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 인민군이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국가 질서를 혼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RO를 조직하는 등의 혐의를 인정받아 위헌 정당으로 해산 조치되었음에도 진보당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의 간부 여럿은 100여 회 이상 북한의 지령문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령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고 촛불 시위, 추모 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문구는 실제 집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감정을 고조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로 인해 혈세 1조 6천억 원이 낭비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 북한에 보낸 보고문에서는 김정은 총회장님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고 찬양하였고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전화번호를 북한에 보냈습니다. 한 간부가 지령을 받고 평택 미군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의 각종 군사시설을 촬영 및 수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범죄 집단을 선배 양경수 위원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노총 선거 과정에서 NL 계열 양경수 후보가 당선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바로 북한이 원했던, 북한이 당선시킨 민주노총의 위원장입니다. 이 외에도 무단 방북을 하여 충격을 주었던 임수경 전 의원도 외대 출신입니다. 임수경 전 의원은 탈북자를 두고 변절자라며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민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지옥에서 탈출하신 모든 탈북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하신 300여 명의 동문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진보의 이름을 걸고도 진보가 아닌 극단 공산 주체 사상으로 국헌을 문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실서를 혼란하는 부끄러운 선배들을 두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운 선배들, 그중에서도 최악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경희대학교 재학생 성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경희대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아웃풋이자 저희 학교가 또 저희 후배들이 짊어져야 할 가장 거대한 수치인 문재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느끼셨다시피 2017년부터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 외교, 방역, 정치 등 모든 방면에서 정말 다양하고도 철저하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진 수없이 많은 그의 과오를 뒤로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문재인의 마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가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인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과 자격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본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이념 편향성과 사적 논란이 제기되어 그것이 단순히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자격과 본분을 의심케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곧 만료되는 이들의 임기를 억지로 연장하려는 법안까지 추진하며 사기 탄핵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작동해야 할 헌재마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 공수처의 날림 수사와 정치적 도구화 문제입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출범시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통칭 공수처는 권력 감시의 역할을 하겠다던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채 정치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서도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적 근거도 권한과 자격도 부족한 상태에서 청구하는 법원마저 멋대로 지정한 억지 영장이었고 결국 중앙지법에 의해 그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렇듯 공수처는 정치적 수사에 몰두하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성과조차 없는 무능함으로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관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이 듭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과 은폐입니다. 우리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기억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며 흉악범이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후 공개된 증거들은 이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귀순 의지 피력 증명을 통해서 정부의 설명이 그저 거짓된 변명에 불과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도 월북 시도라며 사실을 은폐했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억울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방치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진실을 왜곡하려 했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 통계를 조작해오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주창해왔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고용률, 소득 격차, 부동산 통계 등을 왜곡해왔고 국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거짓 통계 속에서 속아왔습니다. 나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상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갔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함마저 붙이고 싶지 않은 그 이름,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임에도 전혀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없는 동문. 후배로서 오늘은 이 부끄러운 선배의 이름을 들고 대한민국과 또 국민 여러분들 앞에 진심을 다해 사죄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다 덮을 수 없는 최악의 과오 앞에 드릴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연사 마치겠습니다.